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장 모두 다 많이 올라온 이후에 오늘은 다소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죠. 일단 CJ ENM입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돋보이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CJ ENM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한 4거래 연속으로 밀려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가 매수 영역에 다 도달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틀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4% 가까이 오르면서 57,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4%가 넘게 올랐었는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고요. 현재는 딱 3만 원에 걸쳐 있습니다. 3.09%의 상승입니다. 썬데이토즈는 부진한 실적 전망 속에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력 게임의 매출 감소세를 능가할 수 있는 신작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낮췄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8%의 급락입니다. 19,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를 이용한 의약 산업용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애니젠이 오늘 처음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공모가인 18,000원보다도 낮은 17,8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최저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10.67%의 급락입니다. 15,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의 판매업체인 유니온 커뮤니티도 오늘 처음으로 상장됐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정 상장됐는데요. 공모가 5,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인 4,400원대로 시작을 했고요.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나가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온 커뮤니티 역시 장중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종텔레콤은 중국 기업인 GTE와 함께 사업 협력 소식을 어제 전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통신 사업자에게 이 고속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친 바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입니다. 4.99%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마크는 중국 영유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8% 이상 올랐었습니다. S마크는 중국 내 1위 홈쇼핑 채널에 공급되는 폐교 제품에 이 정품 인증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마크의 주가 11.0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4%대의 상승이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신바트 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15.7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서의 시장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이 상승이 도드라지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박민영 앵커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지수 탄력은 출발할 때보다 조금씩 둔화되고 있네요. 이 가운데 어떤 전략 필요한지 또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김태환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장중 한때 약간 마이너스 좀 돌았었다가 보합권 정도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에서 좀 관심이 많은 두 종목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서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바닥권 영역이죠. 11월 한 말부터 조금씩 주가 자체가 금주 월요일 단 한 차를 제외하고는 소폭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연 저가 매수의 가담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IT 사업부죠. 뭐 TV나 또는 이제 노트북과 관련된 IT 사업부 자체는 아직은 뭐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북미 쪽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함께 4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관련된 덕까지 보면서 실제 좀 개선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정권사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종목 자체의 향후 성장 동력 자체는 바로 자동차용 헤드램프와 관련된 LED용 매출의 성장과 함께 외형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지수 조정과 함께 11월 달에 서울 반도체 주가 자체도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금융부터 시작해서 투신 그리고 연기금부터 그런 어떤 매수의 어떤 가담 여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바닥권 영역에서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어지 못하다 보니까 10월달 정도의 직전 고점 정도의 매물을 아직은 좀 더 조금씩 소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성장성을 좀 감안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 자체는 좀 단기적 관점보단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좀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16,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에 어떤 그 LED 램프형 자동차 램프부터 시작해서 매출연은 더 성장 동력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주 매수 관점 자체는 15,000원 정도 선이 좀 이탈되어지는 구간마다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마다 조금씩 물량을 사모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CJ ENM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엔터주 가운데 CJ ENM 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엔터주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물 압박 자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지지 라인 자체까지도 깨어지면서 무너졌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J ENM의 주가 자체가 최근 일단 반등을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류 검지령과 관련된 심적인 부담 요인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요한 지지가 자체가 좀 깨어졌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 자체는 제가 보는 적극적인 반등 구간으로서의 공격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국한하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종목 자체는 매물 자체가 압박이 되어진다면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짧게 좀 끊어치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을 나눠받았고요. 이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어떤 종목 꼽으셨나요? 네, 어제는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네. 자체가 20포인트 올랐죠. 뭐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이 주도 특징주였다 그러면 오늘 대형주 중에서 특징주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LG 디스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나마 내년도에 그나마 좀 살아있을 만한 테마, 섹터가 뭐냐 얘기하면 상당히 몇몇 증권사가 같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반도체 해였다면 내년에는 소위 디스플레이 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삼성에서 소위 휘어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아이폰 8부터는 OLED를 장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우러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이제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것이 엮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재벌 회장들의 청문회에서 LG그룹이 그나마 국무회장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떤 장비나 이런 쪽에서 뭐 OLED는 항상 대표주자가 AP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지죠. 올해 이미 AP 시스템은 워낙 많이 올라갔고요.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까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서 흘러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도 증권사에서 좋게 얘기하니까 좀 장기 매수 의견 정도 확인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12월은 뭐 기정사실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죠. 문제는 내년에 몇 차례 더 인상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라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융당국도 웬만하면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경고하는데 일부 IB라든가 해외 IB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내년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도만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죠. 이미 시중 금리는 빠른 속도로 모기지 금리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국내 은행에서도 장기적인 매수의 입장, 장기적입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탑픽은 그중에서도 역시 배당 시즌에서는 기업은행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간 종목들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네요. 저희 살펴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코멘트 확인합니다. 김태환 전문가님, 일단 어제 오늘 장 분위기는 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는 또 좋기도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연말 랠리 저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까지도 일단 뭐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네. 내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또 22회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다음 주 또 수요일 정도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또 FOMC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대외적인 변수 요인이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일정 부분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금일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나름대로 좀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의 연속성 여부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의 연속성 이것을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위원님은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실제로 보면 5, 6년째 그냥 지금 뭐 떨어진 것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없죠. 그냥 소위 그냥 박스피입니다. 그 와중에 그냥 삼성전자만 신고가 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쫓아가는 정도. 이걸로 뭐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은 단 10초 만에 정리가 끝납니다. 다음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코스닥은 종목별로 대응하자는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의 시각, 증권사 의견, 방송, 뭐 저희 방송, 다른 방송 많이 들을 텐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종목별 대응 의미 있다 없다? 좀 단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 금년 여름부터 계속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종목별 대응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뭐 무슨 부품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CJ ENM 같은 엔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화장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 전체가 낙폭과될 뿐이다.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생각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잘 새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형영 전문위원,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